서울시에서 그 환자관리 옴부스만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환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와 같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언론도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하고 활동가도 참여하고 의료계 인사들도 참여해서 공동으로 서로 이야기나 한 번씩 해보자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환자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충을 청취하고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3년 7월 달에 전국 최초로 환자 권리 옴부스만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변호사분도 여러분 계시고 의사, 또 시민단체 활동가들, 약사, 각 직능단체도 다 포함되어져서 13년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급여, 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고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준수되어 있느냐를 보면 잘하고 있다에 해당되는 퍼센트가 하늘색이고 그리고 미흡하다가 분홍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의 60% 정도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의 경우는 나와 있었고 현장 방문의 경우는 96%가 그러니까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내용들을 노하우를 활용해서 비급여 관련된 진료 정보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혹은 공유할 수 있는 추천 혹은 권고 그 아이템을 배너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한방이나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일부 이 통합 치료하시는 병원에서 이런 이제 그 투병 간증이나 인터뷰 방식의 동영상을 이용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보시면 현재 의료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논란도 있지만 어떤 규정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의료법 시행령 23조, 의료법 36조 규정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쭉 이렇게 가시면 여기 보면 환자의 치료 경험담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이보다 훨씬 약한 광고는 규제하고 관련도 하면서 훨씬 지금 특히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기술적인 지원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홈페이지에 한 구석에 배너를 박아놓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술 지원과 소통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적극적이지 않은 병원과 전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많은 병원들이 공개의 올바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의료 광고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 일종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각지대는 간증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이제 그 방송에서 소위 쇼닥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라는 그 이름을 빌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정보, 상업화된 정보를 내보내고 더 나가서 이제 그분들이 본인의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해서 쇼핑 TV, 쇼핑 채널 같은 데 나와서 상품을 파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상업적인 행위들이 그 환자나 국민들에게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치료를 선택하게 하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병이 악화돼서 사실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뭐 완치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병이 조절될 수 있는 분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뭐랄까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폼나는 법조항이고 이걸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형사벌은 좀 과한 것 같고요. 행정벌로서는 과태료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도 뭐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도로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그 면허 정지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그 어떤 위화 효과를 두는 것이 앞으로 이 그 관련 법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게 광고냐 정보 제공이냐에 대한 판단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그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황정 대표님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고 특정 예를 들어서 치료 효과가 좋으면 사실 소비자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례를 전파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막을 수는 없고요. 그 실제 의료 광고가 과거에는 원칙적인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난 이후에는 지금은 의료 광고가 원칙적 허용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몇 개 조항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치료 경험담도 그 예외적인 금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제 그 항상 아까처럼 정보 제공과 광고의 그런 어떤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명수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뭐 초기 화면에 의무적으로 띄우게 하자. 그다음에 공통 배너 디자인을 도입하자. 그다음에 배너 위치를 뭐 어느 위치를 좀 이렇게 통일하도록. 어느 병원 가면 어느 위치에 어떤 문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을 갈지 아산을 갈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형외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후 후기, 그 진료 후기 광고입니다. 내가 사커플스에 보니까 이 병원이 끝내주더라. 뭐 이런 식의 사후 후기가 병원 홈페이지 주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겠죠. 근데 좀 더 이게 진화하면서 대행업체한테 그다음에 모델을 고용하고 뭐 진짜 환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금지가 됐거든요. 금지가 됐는데 이게 지금 경험담 이 간정 방식도 아마 지금은 그게 금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누르니까 이게 튀어서 공선 효과로 이런 쪽으로 가는 측면도 있을 텐데 참 아까 이인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판단이 애매합니다. 이게 내 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그 환자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좋아지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만 담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뭐 나름 뭐 어떤 홍보용으로 활용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의료법뿐만이 아니라 표시광고법 전반에 관한 내용에서 소비자 현혹과 관련돼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비자 현혹이냐 현혹이지 않냐를 가지고 뭐 여러 관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체험 사례 이게 글로 표현되면 체험 사례고 인터뷰를 하면은 뭐 이게 체험 사례가 아니고 아니면 이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기구 아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혹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광고,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규제가 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든 제도가 조금 발전하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을 해서 무슨 수술 받았다 그러면 검사 비용 하나만 딸랑 내가 선택하고 안 하는 게 그 안에 수술 비용이고 다른 약제 비용이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행위에 관한 비교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고 그러려면 특정한 질환 혹은 특정한 수술의 에피소드 단위로 묶어서 그 묶음에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보험 진료비뿐만 아니라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통째로 포함된 진료비를 공급자 간, 기관 간 비교할 수 있게 되어야 실제적인 정보 제공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간증 형식의 이런 의료 광고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더 크게 하는 쪽인지
이게 사회에다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해서 입법 취지 자체는 잘못된 의료 광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입법 의도이기 때문에 그 입법 의도에 맞게 유권 해석을 하려면 사회적 편익의 규모와 사회적 비용의 규모에 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큰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전체 의료 비용에서 보면 1%밖에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작업들 속에서 계속 우리가 40%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제 병원에 들어가서 봤는데 의사인 저도 그 진료비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에 조사한 거는 이제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는 문제지만 실제로 그 진료비 항목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의사인 저도 이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라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음 조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는 방향에서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될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하고 고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민단체든 환자단체든 더 많은 실태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료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조사해서 알리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한테 중요한 거는 의료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환자가 존중받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받는지,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입장을 반영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비급여 진료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많이 의견 주시면 또 이제 하위 법령 지금 고시가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반영해서 진행할 게 있는지 좀 의견을 수렴하고서 참석을 했고요.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의료인이랑 아니면 의료 소비자분들이랑 조금 더 논의해서 반영해야 될 게 있는지 좀 구분을 해서 제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잡힌 것은 저는 현재의 이런 민원이 일단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말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장점은 제도에서 멀지만 현장에서 가깝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계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근본적인 해법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도 함께 쌓여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오늘 자리가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하는